5장 애벌레와 친구. 애벌레와 앨리스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애벌레가 입에서 물담배를 빼고는 나른하고 졸린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넌 누구니? 애벌레가 물었다. 대화를 시작하기에 그다지 좋은 질문은 아니었다. 앨리스는 조금 수줍어하며 대답했다.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 해도 알았는데 그 뒤로는 여러 번 바뀐 것 같거든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말을 해. 애벌레가 험하게 말했다. 저도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어요. 아시다시피 전 제가 아니거든요. 앨리스가 대꾸했다. 난 모르겠는데? 애벌레가 말했다. 더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려 죄송해요. 솔직히 저도 이해가 안 되니까요. 하루에 몇 번이나 커졌다 줄었다 하니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앨리스가 아주 정중하게 대답했다. 그렇지 않아. 애벌레가 대꾸했다. 어쩌면 아직까지는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저씨도 언젠가는 번데기로 변하고 다음에 또 나비가 되면 좀 어리둥절하지 않을까요? 천만에. 기분이 묘할 거예요. 저는 기분이 말도 못하게 이상했거든요. 앨리스가 말했다. 그래, 너 말이야. 내가 누구냐니까. 애벌레가 거만하게 말했다. 결국 대화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애벌레의 간단한 대꾸에 약간 짜증이 난 앨리스는 몸을 고추 세운 다음 아주 진지하게 말했다. 먼저 아저씨가 누구인지부터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왜? 애벌레가 물었다. 또 대답하기 애매한 질문이 돌아왔다. 앨리스는 딱히 이렇다 할 이유도 떠오르지 않고 애벌레 기분도 몹시 언짢아 보여서 그냥 외면하고 돌아섰다. 돌아와. 애벌레가 뒤에서 소리쳤다. 중요하게 해줄 말이 있어. 분명 귀가 솔깃해질 만한 소리였다. 앨리스는 몸을 돌려 애벌레에게 돌아왔다. 화를 참아. 애벌레가 말했다. 그게 다예요? 앨리스가 부글부글 올라오는 화를 겨우 삼키며 물었다. 아니? 애벌레가 대답했다. 앨리스는 별로 할 일도 없었고 어쩌면 애벌레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다. 한동안 말없이 뻐끔뻐끔 담배만 피우던 애벌레가 마침내 팔짱을 풀고 물담배를 입에 빼들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넌 내가 변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렇지?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옛날만큼 기억도 잘 안 나고 단 10분도 키가 가만히 있질 못하거든요. 뭐가 기억이 안 나는데? 부지런한 꼬마 꿀벌을 애우려고 했는데 전부 다 틀리지 뭐예요? 앨리스가 침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아버지 윌리엄을 외워봐. 애벌레가 말했다. 앨리스는 두 손을 맞잡고 애우기 시작했다. 늙으셨어요, 아버지. 젊은이가 말했네. 머리도 하얗게 새셨고요. 그런데도 계속 물구나무를 서시다니 왜 연세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땐 말이다. 윌리엄이 아들에게 말했네. 머리를 다칠까봐 겁이 났단다. 하지만 잃을 게 더 이상 없다 보니 이렇게 자꾸자꾸 하게 되는구나. 늙으셨어요, 아버지. 젊은이가 말했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살은 또 얼마나 많이 찌셨게요. 그런데도 여전히 뒤로 공중제비를 들며 집으로 들어오시다니 정말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다. 은빛 머리카락을 흔들며 노인이 말했네. 몸을 아주 유연하게 만들어 두었단다. 이 연고로 말이야. 한 통의 인슐린인데 너도 몇 통 사지 그러냐? 늙으셨어요, 아버지. 젊은이가 말했네.
덕이 약해서 비계 말고는 못 드시잖아요. 그런데도 거의를 통째로 다 잡수시다니 정말 어떻게 그러신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말이다. 아버지가 말했네. 법에 푹 빠져서 사사건건 내 엄마와 입술이 물했지. 그 덕분에 큰 덕이 튼튼해져 여태껏 아무 문제는 없는 거란다. 늙으셨어요, 아버지. 젊은이가 말했네. 눈도 예전반 못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콧등에 뱀장어를 세우시다니 어쩜 그렇게 솜씨가 좋으신 거죠? 난 벌써 3가지의 질문에 답을 했으니 그러고 하면 됐다. 아버지가 말했네. 건방 떨지 마라. 내가 온종일 그따위 얘기나 듣고 있을 줄 알았니? 낸 큰 꺼져라. 안 그러면 계단 밑으로 걷어차버릴 테니. 들렸어. 애벌레가 말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몇 군데가 좀 틀렸어요. 앨리스가 무안해하며 말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려. 애벌레가 단호하게 말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애벌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얼마만큼 커지고 싶은데? 아, 크기는 그다지 상관없어요. 앨리스가 얼른 대답했다. 아시다시피 자주 변하는 게 싫다는 거죠. 난 모르겠다. 애벌레가 말했다. 앨리스는 할 말을 잃었다. 지금껏 살면서 이렇게 심한 반대에 부딪힌 적은 없었으므로 슬슬 화가 치밀어 올랐다. 지금 키는 마음에 들어? 애벌레가 물었다. 글쎄요. 조금만 더 크면 좋겠어요. 8cm는 좀 볼썽사납잖아요. 앨리스가 대답했다. 딱 좋은데 무슨 소리야? 애벌레가 화를 내며 몸을 꼿꼿이 세웠다. 그렇지만 전 이 키가 너무 어색하단 말이에요. 앨리스가 애처롭게 볼멘 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동물들이 이렇게 쉽게 화를 안 내면 정말 좋을 텐데. 곧 익숙해질 거야. 애벌레가 말했다. 그러고는 물담배를 입에 물더니 다시 뻑뻑 피우기 시작했다. 이번엔 앨리스도 애벌레가 입을 열 때까지 꾹 참고 기다렸다. 몇 분이 지나자 애벌레가 입에서 물담배를 떼고 하품을 1~2번 하더니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리고 버섯에서 내려와 풀밭으로 기어가면서 겨우 이렇게 한마디 던졌다. 한쪽은 크게, 다른 한쪽은 작아지게 해. 무슨 한쪽? 무슨 다른 쪽? 앨리스가 속으로 생각했다. 버섯 말이야. 앨리스가 큰 소리로 물어보기라도 한 듯 애벌레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앨리스는 잠시 버섯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두 쪽 면이 어딘지 찾아보았다. 하지만 버섯이 완전히 둥근 모양이라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결국 앨리스는 두 팔을 힘껏 뻗어 버섯을 감싸 안고 손끝에 잡히는 부분을 조금 뜯어냈다. 자, 이제 어떤 게 어느 쪽이지? 이렇게 중얼거리며 앨리스는 시험 삼아 오른손에 든 버섯을 조금 뜯어 먹어보았다. 다음 순간 무언가 앨리스의 턱을 호되게 후려쳤다. 턱이 발에 부딪힌 것이다.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에 앨리스는 왈칵 겁이 났다. 하지만 몸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으므로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즉시 다른 쪽 버섯을 조금 먹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턱이 발에 딱 붙는 바람에 입을 벌릴 틈이 없었다. 앨리스는 가까스로 입을 벌린 다음 왼쪽 손에 버섯을 한 조각 꿀꺽 삼키는 데 성공했다. 야, 드디어 머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됐다. 앨리스는 기뻐서 탄성을 질렀다. 하지만 그 기쁨은 곧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어깨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엄청나게 길어진 목만 보였다. 앨리스의 목은 한참 아래 바다처럼 펼쳐진 푸른 나뭇잎 사이로 나무 줄기처럼 불쑥 솟아 있었다. 초록색의 저것들은 다 뭐지? 그리고 내 어깨는 어디로 간 거야? 아, 불쌍한 내 손들.
어째서 손이 보이지 않는 걸까? 앨리스는 중얼거리며 손을 움직였다. 하지만 저 밑에 있는 이파리들만 조금 흔들릴 뿐 여전히 손은 보이지 않았다. 머리 위로 손을 올릴 희망이 없어 보이자 앨리스는 반대로 머리를 손 쪽으로 숙여보려고 했다. 그러다 목이 뱀처럼 어느 방향으로든 쉽게 구부러진다는 걸 알고 기뻐했다. 목을 우아하게 구불구불 늘어뜨리는 데 성공한 앨리스는 무성한 잎 사이로 머리를 쑥 밀어 넣었다. 그리고 초록색의 그것들이 자신이 헤매고 다니던 숲속 나무들의 꼭대기라는 걸 알아차렸다. 그때 어디선가 슉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와 앨리스는 얼른 물러섰다. 커다란 비둘기 한 마리가 돌진해서는 앨리스의 얼굴을 날개로 사납게 후려쳤다. 이 뱀아! 비둘기가 소리쳤다. 난 뱀이 아니야. 귀찮게 하지 마. 앨리스가 화가 나서 소리쳤다. 뱀이야 뱀! 비둘기가 되풀이해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한글 누그러졌고 흐느끼는 듯 이렇게 덧붙였다. 여기저기 다 해봐도 마땅한 데가 없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앨리스가 말했다. 나무 뿌리며 강둑이며 울타리며 안 해본 데가 없다고. 비둘기는 앨리스의 말은 들은 척도 않은 채 계속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이놈의 뱀들은 정말 당할 수가 없다니까. 앨리스는 점점 더 헷갈렸지만 비둘기가 말을 마칠 때까지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 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뱀까지 밤낮 감시해야 하다니 지난 3주 동안 한숨도 못 잤는데 말이야. 비둘기가 투덜거렸다. 그렇게 고생하다니 정말 안 됐다. 앨리스는 그제야 비둘기의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숲에서 제일 높은 나무에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이젠 뱀 때문에 걱정할 일 없겠지 하고 안심하던 참이었는데 하늘에서까지 꿈틀대며 내려올 줄이야. 징글징글한 뱀 같으니. 하지만 난 뱀이 아니야. 정말이야. 나는 말이지. 나는... 앨리스가 말했다. 그래? 너는 뭔데? 또 수작 부리려는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비둘기가 다그쳤다. 난 그냥 여자아이야. 앨리스는 오늘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떠올리며 자신 없이 대답했다. 말도 안 돼. 내가 지금껏 여자아이를 수없이 봐왔지만 이렇게 목이 긴 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아니야. 넌 영락없는 뱀이야. 아니라고 우겨도 소용없어. 다음엔 알 같은 건 입에 대본 적도 없다고 할 거잖아. 비둘기가 경멸하듯 쏘아붙였다. 물론 알은 먹어봤어. 하지만 여자아이들도 뱀만큼이나 알을 많이 먹잖아? 거짓말이라고 모르는 앨리스가 솔직하게 말했다. 난 못 믿어. 하지만 만약 알을 먹는다면 그건 뱀이나 마찬가지야. 앨리스는 뜻밖의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 틈에 비둘기가 다시 중얼거렸다. 넌 알을 찾고 있어. 내 눈은 못 속여. 그런데 너가 여자아이든 뱀이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있겠어? 나한테는 중요한 문제야. 앨리스가 급히 말했다. 어쩌다 일이 이렇게 맞아떨어져서 그렇지 난 알을 찾고 있던 게 아니야. 또 설사 그렇다고 해도 내 알은 싫어. 난 날 것을 싫어하거든. 그렇다면 꺼져버려. 비둘기가 퉁명스럽게 소리치고는 다시 둥지로 날아가 앉았다. 앨리스는 나뭇가지에 목이 자꾸 엉키는 바람에 될 수 있는 대로 나무 아래로 목을 웅크렸다. 그리고 가끔씩 엉킨 목을 풀기 위해 멈추어야 했다. 잠시 뒤 앨리스는 아직도 손에 버섯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쪽 한번 저쪽 한번 베어 먹으며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원래의 키로 돌아오는 데 성공했다. 키가 정상으로 돌아온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런지 앨리스는 처음에는 기분이 이상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고 평소대로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다. 자, 이제 계획은 반은 해냈어. 키가 자꾸 바뀌니 어찌나 정신이 없는지 순간순간 어떻게 변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잖아.
하지만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으니 아름다운 정원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은 거야. 그런데 무슨 수로 들어가지? 앨리스의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탁 트인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곳에는 높이가 1미터가 조금 넘는 작은 집이 한 채 있었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저기에 누가 살고 있든 이 키로는 만날 수 없어. 다들 놀라서 까무러칠 테니 말이야. 그래서 앨리스는 오른손에 든 버섯을 다시 조금 뜯어 먹었고 키가 20cm 남짓 줄어든 다음에야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6장 돼지와 후추. 앨리스가 잠시 그 집을 바라보며 이제 뭘 하나 궁리하고 있는데 숲에서 갑자기 제복을 입은 하인이 뛰어나오더니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렸다. 제복을 입은 또 다른 하인이 문을 열었는데 동그란 얼굴에 눈이 개구리처럼 컸다. 둘 다 곱슬곱슬한 머리 위로 가루가 뿌려져 있었다. 잔뜩 호기심이 생긴 앨리스는 대화를 엿듣기 위해 숲 밖으로 살금살금 빠져나왔다. 물고기 하인이 자기 몸만큼이나 큰 편지를 겨드랑이에 빼서는 개구리 같은 하인에게 건네주며 근엄하게 말했다. 공작 부인께 여왕폐하께서 보내신 크로케 경기 초대장입니다. 개구리 하인 역시 말 순서만 약간 바꾸어 근엄하게 따라했다. 여왕폐하로부터 공작 부인께 보내신 크로케 경기 초대장입니다. 그런 다음 둘은 머리 숙여 인사를 했고 그 바람에 서로의 곱슬머리가 엉켰다. 앨리스는 그 장면을 보고 배를 잡고 웃어대다가 혹시 웃음소리가 들렸으면 어쩌나 싶어 숲속으로 얼른 달아났다. 슬쩍 다시 고개를 내밀어 보니 물고기 하인은 사라지고 개구리 하인만 문 옆에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앨리스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두드렸다. 두드려봐야 소용없어. 개구리 하인이 말했다. 이유는 두 가지야. 첫째, 내가 너처럼 문 밖에 있고 둘째, 안이 너무 시끄러워서 아무도 소리를 못 듣기 때문이지. 그러고 보니 정말 엄청난 소음이 안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악을 쓰며 울부짖는 소리에 재채기 소리, 이따금 접시나 주전자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 앨리스가 물었다. 하인은 앨리스의 말은 무시한 채 계속 말을 이었다. 우리 사이에 문이 있다면 내가 문을 두드리는 게 소용이 있겠지. 내가 안에서 문을 두드리면 내가 문을 열어 널 내보내주는 식으로 말이야. 하인이 말하는 내내 하늘만 쳐다보았으므로 앨리스는 정말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이내 중얼거렸다. 어쩌면 자기도 어쩔 수 없는지 몰라. 눈이 머리 꼭대기에 달려있으니 말이야. 그래도 대답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앨리스는 목소리를 높여 다시 물었다. 어떻게 안에 들어가죠? 난 내일까지 여기 앉아 있을 거야. 하인이 대꾸했다. 바로 이때 문이 벌컥 열리면서 커다란 접시 하나가 하인의 머리 쪽으로 곧장 날아왔다. 하인의 코끝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간 접시는 뒤편 나무에 부딪혀 선산조각이 났다. 어쩌면 모레까지. 하인은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어떻게 해야 들어가냐고요? 앨리스가 좀 더 큰 소리로 다시 물었다. 들어가고 싶기는 한 거냐?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봐야지. 하인이 말했다. 맞는 말이긴 했다. 앨리스는 다만 그런 말을 듣는 게 싫었다. 동물들이 하나같이 따지고 드는 거 정말 지긋지긋해. 미쳐버리겠다니까. 앨리스가 투덜거렸다. 하인은 지금이야말로 말을 요리조리 바꿔 말해볼 때라는 듯 이렇게 말했다. 난 일이 있건 없건 며칠이고 여기 앉아 있을 거야. 그럼 난 어떻게 하죠? 앨리스가 물었다. 그거야 내 맘이지. 하인은 이렇게 대꾸하고는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겠어. 완전 멍청이잖아.
앨리스가 실망하며 말했다. 그러고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 안은 바로 널따란 부엌이었는데 온통 연기로 자욱했다. 공작 부인은 부엌 가운데 놓인 작은 3개짜리 의자에 앉아 아기를 어르고 있었다. 요리사는 화덕이로 몸을 숙인 채 스프가 가득 담긴 듯한 큰 솥을 휘젓는 중이었다. 스프에 후추를 너무 많이 넣은 게 분명해. 앨리스가 재채기를 겨우 참으며 중얼거렸다. 사방이 후춧가루 천지였다. 공작 부인도 수시로 재채기를 했다. 아기는 잠시도 쉬지 않고 재채기를 하거나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부엌에서 재채기를 하지 않는 건 요리사와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싱긋 웃으며 난로가에 앉은 커다란 고양이 한 마리뿐이었다. 앨리스는 먼저 말을 거는 게 실례가 아닌가 싶어 약간 주저하며 물었다. 저 고양이는 왜 저렇게 웃는 거지요? 공작 부인이 대꾸했다. 최쇼 고양이니까 그렇지 돼지야. 공작 부인이 갑자기 마지막 말을 거칠게 내뱉는 바람에 앨리스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 말이 자신이 아니라 아기한테 한 말임을 알고는 용기를 내어 다시 말을 붙였다. 최쇼 고양이가 항상 저렇게 웃는 줄 몰랐네요. 고양이가 웃을 수 있다는 것도 모르긴 했지만요. 고양이들은 대부분 웃을 줄 알아. 고양이들은 대부분 웃을 줄 알아. 공작 부인이 말했다. 전 몰랐어요. 앨리스가 드디어 대화를 하게 됐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아주 공손하게 말했다. 넌 모르는 게 많구나. 진짜로 말이야. 앨리스분, 공작 부인의 말투가 귀에 거슬렸다. 그래서 화제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앨리스가 무슨 얘기를 할까 곰곰 생각하는 사이 요리사가 화덕에서 솥을 내려놓더니 곧장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공작 부인과 아기에게 마구 던지기 시작했다. 먼저 부삽이며 부지깽이가 날아왔고 다음엔 소스 냄비, 접시, 그릇들이 닥치는 대로 날아들었다. 공작 부인은 연방 맞으면서도 무덤덤했고 아기는 아까부터 울고 있던 터라 맞아서 우는 건지 어떤 건지 분간하기조차 힘들었다. 무슨 짓이에요? 앨리스가 공포에 질려 펄쩍펄쩍 뛰며 소리쳤다. 어머, 귀여운 아기 코가 위험해요. 엄청나게 큰 소스 냄비가 아기 코를 스치는 바람에 하마터면 코가 날아갈 뻔했다. 모두들 자기 일에만 신경 쓴다면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빨리 돌아갈 텐데. 공작 부인이 걸걸한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빨리 돌아간다고 좋을 건 없을걸요? 앨리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이라도 뽐낼 기회가 생길 것 같아 아주 기뻤다. 낮과 밤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지구는 축을 중심으로 24시간을 주기로 한 바퀴 도는데 주기라는 얘기가 나왔으니 당장 저 아이의 목을 베어라. 공작 부인이 말했다. 앨리스는 요리사가 공작 부인의 말을 알아들었을까봐 불안스레 요리사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나 요리사는 스프를 젓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았다. 앨리스가 다시 말을 이었다. 24시간이 맞을 거예요. 아니면 20시간인가? 귀찮게 좀 하지마. 난 숫자라면 딱 질색이라고 공작 부인이 말했다. 그러고는 다시 아기를 어르기 시작했다. 공작 부인은 자장가 비슷한 노래를 불렀는데 한 소절이 끝날 때마다 아기를 심하게 흔들어댔다. 자네 아이에겐 거칠게 말해라. 재치기를 하면 때려라. 아이는 단지 놀려고 귀찮게 꾸는 거란다. 합창 와와와. 공작 부인은 이 절을 부르면서 아기를 난폭하게 위아래로 흔들었고 그때마다 불쌍한 아기가 어찌나 넘어갈 듯 울어대는지 앨리스가 가사를 알아듣지도 못할 정도였다. 나는 내 아들에게 엄하게 말하고 재채기를 하면 두들겨 팬다네. 아이도 마음만 먹으면 후추를 잘 먹을 수 있으니까. 합창 와와와. 자, 내가 좋다면 아기를 한번 달래보렴. 공작 부인이 앨리스에게
아기를 팽개치며 말했다. 난 여왕님과 크로켓 경기할 준비를 해야 하거든. 공작 부인은 서둘러 부엌을 나가버렸다. 요리사가 공작 부인 뒤에다 대고 프라이팬을 던졌지만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다. 앨리스는 아기를 안고 있는 게 좀 버거웠다. 아기는 생김새가 괴상한 데다 사방으로 팔다리를 뻗은 것이 꼭 불가사리 같았다. 앨리스가 아기를 받자 불쌍한 아기는 증기기관차처럼 콧김을 뿜어대며 몸을 계속 접었다 폈다 하며 발버둥을 쳤다. 그 바람에 처음 얼마 동안은 아기를 안고 있는데 무척 애를 먹었다. 마침내 아기 다루는 법을 알아낸 앨리스는 아기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다. 내가 안 데려가면 하루 이틀도 한데 이 사람들 손에 죽을 게 분명해. 그냥 두고 가는 건 살인이나 다름없어. 앨리스가 마지막 말을 소리내어 내뱉자 아기가 대답이라도 하듯 꿀꿀거렸다. 꿀꿀대지 좀 마. 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앨리스가 말했다. 하지만 아기는 다시 꿀꿀거렸고 앨리스는 뭐가 잘못됐나 싶어 걱정스러운 눈길로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아기는 발랑 뒤집어진 코에 짐승의 주둥이에 가까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눈도 아기치고는 지나치게 작았다. 앨리스는 아기의 얼굴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쩌면 너무 울어서인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 앨리스는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지 보려고 다시 눈을 살폈다. 아니, 눈물은 한 방울도 보이지 않았다. 앨리스는 진지하게 말했다. 내가 만약 돼지로 변한다면 더 이상 널 돌볼 이유가 없어. 알겠니? 아기는 가엾게도 다시 훌쩍이기 시작했고 앨리스는 아기를 안은 채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앨리스는 이내 혼자 생각에 빠져들었다. 얘를 집에 데려간 다음에 어떡하지? 순간 아기가 다시 심하게 꿀꿀거렸고 그 소리에 놀란 앨리스가 아기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번엔 틀림없었다. 더도 덜도 아닌 딱 돼지 그 자체였다. 앨리스는 돼지를 계속 안고 간다는 게 우스꽝스럽게 여겨졌다. 그래서 어린 것을 바닥에 내려놓았고 그 어린 것이 종종거리며 숲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놓았다. 앨리스가 중얼거렸다. 만약 사람이었다면 끔찍하게 못생긴 아이로 자랐을 거야. 하지만 돼지치고는 꽤 잘생긴 편이야. 그러고는 돼지였으면 더 잘 어울릴 만한 친구들의 모습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그 애들을 돼지로 바꿀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때 앨리스는 조금 떨어진 나뭇가지 위에 채셔 고양이가 앉아있는 걸 보고 흠칫 놀랐다. 고양이는 그저 앨리스를 쳐다보며 싱긋 웃을 뿐이었다. 순해 보이기는 했다. 하지만 기다란 발톱과 수없이 많은 이빨을 보자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야옹아! 앨리스는 고양이가 이 말을 좋아할지 어떨지 몰라 주저하며 말을 건넸다. 하지만 고양이는 좀 더 싱글거릴 뿐이었다. 옳지, 아직까진 기분이 좋은 모양이군. 앨리스는 계속 말을 이었다. 여기서 나가는 길 좀 가르쳐줄래? 그건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에 달렸지. 고양이가 대답했다. 어디든 상관은 없는데. 앨리스가 말했다. 그럼 아무데나 가면 되지. 고양이가 대꾸했다. 어딘가 도착하기만 한다면야. 앨리스가 설명을 덧붙였다. 그럼 넌 분명히 도착하게 돼 있어. 오래 걷다 보면 말이야. 틀린 말은 아니었으므로 앨리스는 다른 질문을 던졌다. 이 근처엔 누가 살고 있니? 고양이가 오른발을 흔들며 말했다. 저쪽엔 모자 상수가 살고 그리고 저쪽엔 고양이가 다른 발을 흔들며 말했다. 사물토끼가 살아. 아무데나 가봐. 어차피 둘 다 미쳤으니까. 하지만 난 미친 사람들 있는 데는 가기 싫어. 앨리스가 말했다.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여기 사람들은 다 미쳤으니까. 나도 미쳤고 너도 미쳤고. 고양이가 말했다. 내가 미쳤는지 너가 어떻게 알아? 앨리스가 물었다. 넌 미쳤어. 안 미쳤으면 여기 올 리가 없거든. 고양이가 대답했다.
앨리스는 그 말이 꼭 옳다는 생각은 안 들었지만 이렇게 또 물었다. 그러면 너가 미쳤다는 건 어떻게 알아? 우선 걔는 미치지 않았어. 그건 인정하지. 그런 것 같아. 앨리스가 대꾸했다. 자, 그럼 봐. 걔는 화가 나면 으르렁거리고 기분이 좋으면 꼬르르 흔들어대잖아. 하지만 나는 기분이 좋으면 으르렁거리고 화가 나면 꼬리를 흔든다는 이 말씀이야. 그러니 내가 미쳤지?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라 가르랑대는 거지. 앨리스가 말했다. 내 맘대로 하렴. 그런데 너도 오늘 여왕님과 크로켓 경기를 하니? 고양이가 물었다. 나도 정말 하고 싶은데 아직 초대를 못 받았어. 거기서 날 만나게 될 거야. 고양이는 이 말을 끝으로 사라졌다. 앨리스는 이상한 일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다지 놀라지도 않았다. 고양이가 있던 자리를 물끄러미 보고 있던 앨리스 앞에 갑자기 고양이가 다시 나타났다. 그건 그렇고 아기는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본다는 것을 깜빡했네. 고양이가 물었다. 돼지로 변해버렸어. 고양이가 돌아온 게 자연스럽다는 듯 앨리스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럴 줄 알았어. 고양이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자취를 감추었다. 앨리스는 고양이가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그 자리에서 조금 더 기다렸다. 하지만 고양이가 나타나지 않자 3월 토끼가 산다는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모자장수라면 전에도 본 적이 있어. 3월 토끼 쪽이 훨씬 더 재미있을 거야. 지금은 5월이니까 괜찮을지도 모르지. 적어도 3월만큼 미쳐있진 않을 테니까. 앨리스가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든 순간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고양이가 또 눈에 들어왔다. 아까 돼지라고 했니? 데이지라고 했니? 고양이가 물었다. 돼지라고 했어. 앨리스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 정신없단 말이야. 알았어. 고양이가 대답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꼬리끝부터 시작해서 씩 웃는 모습까지 아주 느릿느릿 사라졌는데 몸이 다 없어진 후에도 웃음은 한참이나 남아있었다. 맙소사 웃지 않는 고양이는 봤지만 몸통 없이 웃음만 남은 고양이라니 정말이지 태어나서 이렇게 신기한 일은 처음이야. 얼마 걷지 않아 앨리스는 사물 토끼가 사는 집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앨리스는 그 집이 토끼집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굴뚝이 토끼 귀를 쏙 닮은 데다 지붕은 부드러운 털로 덮여 있었기 때문이다. 집이 너무 커 다가갈 엄두가 안 난 앨리스는 먼저 왼손에 든 버섯을 조금 먹어 60cm 정도로 키를 늘렸다. 하지만 그러고도 용기가 안 나는지 머뭇머뭇 걸음을 떼며 혼자 중얼거렸다. 토끼가 미쳐 날뛰면 어쩌지? 모자장수를 만나러 갈 걸 그랬나 봐.